화면을 넘기기 전 단 10초만 제게 맡겨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트를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면 방금 우리를 덮친 붉은 폭포가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첫 문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파이파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장이 실제로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고 가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기록적인 규모의 롱 포지션 청산과 함께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트레이더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만 보면 과열된 투기 심리가 한 차례 가라앉으며 다음 상승을 위한 디딤돌이 놓였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분명 시장의 취약함과 인간적 측면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규모 숏 포지션에 베팅한 자금 흐름이 있었고 표면적 방아쇠는 미국 전 대통령의 대중对종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의 특정 수출 정책에 대해 관세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오자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그 진동이 연쇄 청산을 촉발했습니다. 다만 이후 본인의 소셜 채널에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결국 잘 풀릴 것이라는 취지의 비교적 유화적인 메시지가 이어지며 양측이 끝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최악의 구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실제로 코인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서서히 진정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기술적 관점에서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는 지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하락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CME 갭이 아직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은 전 세계 거래소에서 24시간 365일 거래되지만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은 주말에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금요일 종가와 월요일 시가 사이에 가격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CME 갭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은 현물 가격이 시간이 지나며 이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갭 구간은 대략 110만, 111만 달러 인근으로 언급되고 현 시세는 약 15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값만 놓고 보면은 괴리가 커 보여 너무 미신 같은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거 패턴을 중시하는 참여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이 그 구간을 미리 터치하지 않은 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 찜찜함을 남깁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시장의 날씨를 정합니다. 비트의 방향성이 알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막강하기에 대장주의 기본 흐름을 먼저 파악해두는 것은 언제나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번 급락에서 알트는 비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종목은 현물 가격이 순간적으로 거의 바닥을 찍다시피 했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알트 전체 시가총액 지표 TOTO-T12를 보면 급락 이후 숨을 고를 정도의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여서 순수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불과 며칠 전 70포인트를 웃돌며 뜨거웠던 분위기에서 어제 오늘 38포인트로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부분은 이런 혼탁한 구간에서도 강하게 고개를 드는 예외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BNB는 이번 사이클 내내 신고점을 경신해왔고 큰 하락 직후에도 가격을 다시 말아 올리며 또 한 번의 신고점을 쓰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H 역시 하락 저점 대비 수백 %에 달하는 탄력적 반등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모든 알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수는 숨 고르기에 가까운 회복을 하는 중이죠. 다만 이처럼 일부 선도주가 앞서 달리는 모습은 제대로 된 알트 시즌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키웁니다. 알트 시즌은 모든 종목이 한날 한시에 치솟는 축제가 아니라 섹터와 체인이 순서대로 바통을 주고받는 순환매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감시 리스트, 뚜렷한 트리거, 정의, 포지션 크기 관리, 출구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파이파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파이도
초록 불빛을 켰습니다. 급락 당시 0, 2달러 아래로 밀렸지만 현재는 조용히 잃었던 구간을 되찾는 중입니다. 파이 홀더로서 빠른 수직 상승을 기대하는 마음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큰 폭락 직후 다수의 알트는 일정 기간 박스권에서 체력을 비축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더 가라앉고 파이 고유의 모멘텀이 충분히 쌓여 폭발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X구 트위터에서는 파이 전 코어팀 멤버로 알려진 빌더가 파이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곧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고 200개가 넘는 앱이 이미 출시되었으며 0개 이상의 앱이 파이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이다. 메인넷의 실용성을 더할 수 있는 포켓을 쌓고 있다.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메시지였죠. 이 문장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순수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앱의 개수는 늘었지만 지금 당장 매일 쓰는 실용 앱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AI를 접목한 파이 스튜디오도 등장했지만 아직 성숙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마음을 뛰게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더 넓은 시장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역시 들여다보면 단기성, 실험적 앱이 적지 않습니다. 즉, 웹3 전반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실사용 사례가 다소 부족하다는 고민은 파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는 때때로 업그레이드 그 자체가 가격의 촉매로 작동해 왔습니다. ADA의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ETH의 굵직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처럼 실제 활용이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도 가격이 먼저 반응한 사례는 여럿입니다. 이 논리는 파이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파이는 올해 오픈 메인넷을 공개했고 이후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진행하며 파이 위에 디파이층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변화라면 파이 커뮤니티 내부는 물론 더 넓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에도 충분히 가격을 움직일 만한 트리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리거가 알트 시즌의 불씨와 맞물린다면 파이가 의미 있는 가격 펌핑을 보여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타이밍 좋게도 파이 공식 채널에서 테스트넷 DEX의 MM 소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스트넷 파이 지갑의 토큰 탭은 토큰 관련 기능의 허브입니다. 상단에는 스와프, 거래소 익스체인지, 유동성 풀 리퀴디티, 풀, 관리 매니지 4가지 메뉴가 있고 지갑에 토큰이 없으면 토큰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토큰 추가 관리에서 특정 토큰을 켜면 스왑 거래소 유동성 풀에서 사용 가능해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테스트넷 환경에서는 테스트 파이로 처리됩니다. 스왑에서는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주문서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풀에 들어있는 두 토큰의 잔액 비율로 가격이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중앙 중개자 없이도 연속적이고 즉시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왑 화면에는 판매와 구매 입력란이 있고 바꾸려는 토큰과 수량을 고르면 수량이 자동 계산됩니다. 슬리피지 허용 가격, 변동폭는 기본, 플러스 1, 1%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체결 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뜻합니다. 검토해서 요약을 확인하고 가격 유효시간 카운트다운을 체크한 뒤 확정하면 토큰 탭에 잔액이 갱신됩니다. 거래소 메뉴는 테스트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거래쌍의 디렉터리입니다. 원하는 쌍이 목록에 없다면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을 만든다는 것은 두 토큰이 서로 교환 가능한 시장을 정의하는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유동성이 필수입니다. 유동성 풀에서 두 토큰을 예치하면 해당 풀의 총 유동성과 본인 지분, 각 토큰의 잔액이 표시되고 기본 0, 3%의 거래 수수료가 기여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출금 시에는 현재 풀 비율에 맞춘 양으로 두 토큰이 반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쌍이라면 두 토큰을 선택해 초기 비율을 설정하고 새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소개한 기능들은 모두 메인넷 런칭 전에
안전한 실험장인 테스트넷에서 작동합니다. 교육 테스트 개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샌드박스에서 스왑을 시도해보고 테스트용 거래상을 만들고 유동성을 추가하며 탈중앙 시장이 실시간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기에 기능과 문서가 더 다듬어질 여지가 있고 향후 안정화되면 자본 효율을 읽는 법, 수수료 최적화, 변동성 구간에서의 노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유동성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의 가격 괴리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 수입의 상쇄관계까지 실전 팁을 별도 영상으로 정리해드릴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이가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코어팀은 계속 작업하고 프로토콜은 진화하고 앱은 하나둘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지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많은 개발자와 해외의 운영진, 메가 운영진들은 X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저도 파이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을 X에서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문장이라도 구체적인 제안을 남겨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로드맵은 바뀌고 사용성은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형 급락과 기록적 롱 청산을 통과하며 불과 며칠 사이에 탐욕에서 공포로 전환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CME 갭이라는 기술적 숙제가 남아있고 알트 전체의 구조도 아직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선도 종목이 견조함을 보이고 파이는 오픈 메인넷, 프로토콜 테스트, 테스트넷, DEX, AMM, 점차 두꺼워지는 앱 생태계라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와 확장은 때때로 실사용성보다 먼저 가격을 움직이는 촉매가 됩니다. 기술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가 교차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분명합니다. 비트의 핵심 구간을 먼저 체크하고 알트는 순환매의 리듬을 염두에 두며 리스트와 트리거, 포지션 크기와 출구를 미리 기록하고 테스트넷에서 스왑과 페어 생성, 유동성 추가를 직접 반복해보며 손끝으로 동작 원리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X에서는 한 문장으로 재현 가능한 이슈, 간단한, 개선한, 기대 효과를 담아 조리 있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나침반을 북쪽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테스트넷 실습을 기반으로 실패 없는 스왑 흐름 점검, 페어 생성 시 체크리스트, 유동성 추가와 회수의 타이밍, 가격 변동 구간에서의 노출 관리, 그리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수료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루틴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